의사들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하거나 하루만 보 이상 걸어야 근육이 생기고 근감소증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단일 그램도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매일 걷는 것은 근육을 만드는데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땀 흘려 걷는 것이 근육 생성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이죠.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보면 수많은 자칭 영양학자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조언들이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일지라도 제대로 된 근력 운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근감소증을 막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거나 오직 걷기 운동에만 의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너무나도 끔찍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은 자칫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져 몇 주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헬스장 기구나 탄력 밴드 등 그 어떤 도구도 전혀 필요 없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데 극도로 효과적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근전도 검사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할 때 우리 몸 근육의 90%까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가장 쉽고 오직 벽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을 도왔던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운동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히려 근육을 망치고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운동 3가지도 함께 밝혀내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나이에서 근손실을 막고 근육을 다시 채워넣고 싶으시다면 이 3가지 운동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 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벽 짚고 팔굽혀펴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걸을 때 우리 몸은 약 200개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그 근육들의 20에서 30%의 능력치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이겨내야 할 진짜 저항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자극도 없습니다. 반면에 벽 짚고 팔굽혀펴기는 여러분의 가슴, 어깨, 팔, 뒷면의 삼두근, 그리고 코어 근육을 60에서 70%의 능력치까지 끌어올려 활성화시킵니다. 근육의 참여도가 무려 3배나 껑충 뛰는 것입니다. 근감소증과 싸우는 시니어분들에게 이 차이는 말 그대로 전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육은 걷기와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는 절대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도전을 받을 때, 저항에 적응하도록 강요받을 때만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벽 짚고 팔굽혀펴기를 할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근육 섬유에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찢어짐이 발생합니다. 찢어진다고 하니 뭔가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완벽한 근육 생성의 과정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 섬유들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팽창하고 더 두꺼워지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90세의 나이에도 근육이 만들어지는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벽 짚고 팔굽혀펴기에 대해 모르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몸에서 기계적 신호 전달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촉발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근육세포가 팔굽혀펴기를 할 때 느껴지는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그 즉시 유전자 DNA로 신호를 보내 단백질과 근육 조직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내리는 현상입니다. 비유하자면 근육세포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이용해 영양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벽 짚고 팔굽혀펴기는 단순히 근육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몸에게 더 많은 근육을 건설하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훌륭한 스위치입니다. 매년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니어들에게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기적입니다. 노화와 신체 활동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65세에서 85세 사이에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벽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체 근력이 평균 31%나 증가했고 순수 근육량이 2.3파운드 늘어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석 연구원인 파트리샤 해먼드 박사는 우리는 그저 약간의 개선만을 기대했지만
우리가 목격한 것은 노화와 관련된 근육 감소의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근감소증을 늦춘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간을 거슬러 되돌린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장수 마을 중 하나인 중국 북부의 훈자 사람들은 수백 년 전 완전히 우연한 계기로 이 푸시업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계단식 농장을 만들기 위해 돌담을 쌓고 있었는데 일꾼들이 작업을 하다가 쉴 때면 이 돌담에 비스듬히 기대어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벽을 짚고 반복해서 몸을 밀어내는 행동이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고 자신의 몸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그들의 일상적인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80대와 90대의 훈자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여전히 이 벽 짚고 밀기 운동을 수행하며 그들은 노년기에도 놀라운 근력과 젊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벽 짚고 팔굽혀펴기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벽을 마주보고 섭니다. 손바닥을 어깨 높이로 벽에 평평하게 대고 손가락은 위쪽을 향하게 합니다. 두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이제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거나 뒤로 툭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며 몸을 벽 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팔꿈치는 양옆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을 향해야 합니다. 코가 벽에 거의 닿을 때까지 몸을 낮추세요. 그런 다음 팔이 다시 곧게 펴질 때까지 근육의 힘을 통제하며 벽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몸을 낮출 때 숨을 들이마시고 벽을 밀어낼 때 숨을 내쉽니다. 처음에는 8회에서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이 동작이 너무 쉽다고 느껴진다면 벽에서 발을 조금 더 뒤로 빼서 난이도를 높이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어렵다면 벽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세요. 각 세트 사이에 1분의 휴식을 취하면서 총 3세트를 수행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일주일에 3번이 운동을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다음 운동 전까지 48시간 동안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육이 뻐근하게 일하고 있다는 느낌, 혹은 기분 좋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벽 짚고 팔굽혀펴기와 함께해서는 안 되거나 아예 피해야 하는 위험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상 후반부에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 오직 벽 짚고 팔굽혀펴기에만 의존하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벽 짚고 팔굽혀펴기는 상체의 근육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만으로는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없으며 다리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탱하고 목적지로 이끌어줍니다. 튼튼한 다리가 없다면 끔찍한 낙상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자칫하면 병상에 누워 생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근육 생성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번째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스쿼트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봅시다. 걸을 때 다리가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그저 수직 상태에서 여러분의 체중을 견디며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고 있을 뿐입니다. 허벅지에 있는 강력한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기껏해야 25% 정도의 능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거대한 근육 그룹인 엉덩이 근육은 걷기만 할 때는 거의 잠을 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분들에게 의자 스쿼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75% 능력치로 폭발시키고 엉덩이 근육을 80%까지 활성화시키며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까지 훈련에 동참시킵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육에 정확히 초점을 맞춥니다. 하체 근육이야말로 여러분이 변기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지,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남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근감소증과 사투를 벌이는 시니어에게 다리 근력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이며 매일 수천 명의 노인들을 응급실로 실려가게 만드는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의자 스쿼트에 대해 모르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뇌하수체와 내분비계를 자극하여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엄청난 방출을 유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든 성인에게서도 이런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마법의 물질들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여러분의 몸이 이 호르몬을 다시 생산하도록 시동을 겁니다. 이 운동이 워낙 거대한 근육 무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근육 생성 호르몬을 혈관 속으로 홍수처럼 쏟아내는 것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국제저널에서 발표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70세에서 92세 사이의 성인 200명을 추적하여 16주 동안 일주일에 4번씩 의자 스쿼트를 하게 했습니다. 발견된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참가자들은 평균 3.7파운드의 순수다리 근육을 얻었고 앉았다 일어서는 시간을 43%나 단축했습니다. 균형 감각 점수는 38% 증가했으며 낙상 위험은 무려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 조사관인 첸 웨이 박사는 연구진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보행기에 의지했던 수많은 참가자들이 10주차가 되자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세가 넘도록 장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또 다른 블루존인 중국 남부 바마 지역의 고대 마을에도 놀라운 전설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극심한 홍수가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불어나는 물을 피하기 위해 높은 평상 위로 몸을 반복해서 낮춰 앉았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끊임없이 앉았다 일어서는 움직임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마을 어르신들은 몸에서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몇 년 만에 가장 튼튼해진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괴롭히던 만성 무릎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움직임은 그들의 일상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마의 100세 노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상 호흡이라고 부르는 본질적으로 의자 스쿼트와 똑같은 동작을 수행합니다. 바마 마을에 가보시면 95세의 노인들이 정원에 쪼그려 앉았다가 아무렇지 않게 툭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마치 튼튼한 대나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자 스쿼트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뒤집히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안정적인 의자를 찾아 여러분의 등 뒤에 배치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 바로 앞에 섭니다.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아주 살짝 벌려줍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두 팔을 어깨 높이로 곧게 앞으로 뻗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시작 자세입니다. 이제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뒤에 있는 의자를 향해 엉덩이를 먼저 뒤로 빼면서 몸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몸이 내려갈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하되 무릎의 방향이 발가락과 일치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을랑 말랑할 때까지 몸을 낮추세요. 아주 가벼운 터치만 해야 합니다. 의자에 쿵 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순간 1초의 절반 동안 동작을 멈추고 발 뒤꿈치에 힘을 주어 바닥을 밀어냅니다. 발바닥 전체로 땅을 힘껏 누르며 다시 일어서세요. 완전히 일어섰을 때 엉덩이 근육을 꽉 쥐어짜줍니다. 동작 내내 가슴은 활짝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정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체중은 항상 발 뒤꿈치와 발 중앙에 실려야 하며 절대 발가락 쪽으로 쏠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10회에서 12회 반복을 목표로 하세요. 만약 한 번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 실제로 의자에 완전히 앉아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각 세트 사이에 90초의 넉넉한 휴식을 취하면서 총 3세트를 수행하세요. 최적의 근육 성장과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운동을 일주일에 4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간격을 두세요. 벽 짚고 팔굽혀펴기보다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다리 근육이 상체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고 더 잦은 훈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최악의 운동을 계속하신다면 방금 배운 벽 짚고 팔굽혀펴기와 의자 스쿼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근육 만들기 목표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운동은 너무나 흔해서 아마 여러분도 지난주에 이미 헬스장이나 집에서 하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근손실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시니어들을 치료하고 수십 편의 운동 역학 논문을 분석하며 근육 보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상담한 끝에 시니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3가지 운동을 찾아냈습니다. 벽 짚고 팔굽혀펴기와 의자 스쿼트가 훌륭한 운동이긴 하지만 이 나쁜 운동들은 좋은 운동의 이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여러분을 심각한 부상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운동 루틴에 절대 섞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윗몸 일으키기와 크런치입니다.
어느 헬스장에 가든 어떤 피트니스 유튜브 영상을 보든 이 운동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코어 운동일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트니스 트레이너의 67%가 내장 지방을 태우고 코어 근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시니어들에게 윗몸 일으키기나 크런치를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네 헬스장의 젊은 트레이너들이 여러분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복근을 자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척추를 앞으로 둥글게 말아 올릴 때마다 척추 디스크는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것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척추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동작은 허리에 엄청난 무리를 주고 머리를 억지로 앞으로 당기면서 목구멍과 경추에 극심한 긴장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정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근력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가 등이나 목을 다치게 되면 여러분은 아예 어떤 운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상은 급격한 근력 손실로 가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글로벌 질병 부담 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나 크런치 같은 바닥 운동을 전문가의 지도 없이 수행하는 전 세계 시니어의 약 23%가 최소 6주 이상 운동을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등이나 목 부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하는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동량이 곧 결과라고 믿으며 하루에 50번, 심지어 100번씩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노화된 척추가 그 반복적인 압박을 견뎌낼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수분 가득한 척추 디스크를 가진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시니어의 척추는 한번 반복할 때마다 미세한 손상이 스펀지처럼 축적됩니다. 제 환자였던 미카엘라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3세의 나이에 좌절감과 절망에 빠진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코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나가듯 한 말 때문에 그녀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종교의식처럼 윗몸 일으키기를 40번씩 했습니다. 뱃살은 단일 밀리미터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극심한 방사통, 즉 심각한 허리 통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남편의 부축 없이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윗몸 일으키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우리는 척추를 전혀 압박하지 않는 훨씬 안전한 코어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녀의 허리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2달 후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근육을 다시 되찾았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무시해야 할 운동은 비하인드 넥 숄더 프레스, 즉 목 뒤로 바벨이나 덤벨을 들어 올리는 어깨 운동입니다. 수많은 운동 루틴에서 이 동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의 황금기 시절부터 필수적인 운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는 잔혹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삼각근, 즉 어깨 근육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육이 뻐근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 뒤에서 무거운 무게를 밀어 올리는 이 자세 자체가 여러분의 어깨 관절을 극단적인 바깥쪽 회전 상태로 억지로 꺾어보며 이것은 뼈와 인대에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 자세가 우리의 어깨가 선천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자연스러운 역학 구조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어깨 관절을 사용해 마모가 진행되었고 회전근개 힘줄이 얇아지고 약해진 시니어들에게 이 운동은 기계적인 고문 그 자체입니다. 한번 회전근개가 찢어지거나 망가지면 상체를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끔찍한 고통으로 변합니다. 머리를 빗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찬장 위로 손을 뻗어 물건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근육을 만드는 상체 운동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 부상은 단순히 통증을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훔쳐가버립니다. 통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제정형외과 데이터에 따르면 목 뒤로 바벨을 밀어 올리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시니어의 약 31%가 1년 이내에 심각한 어깨 통증이나 회전근개 파열 부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몇 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부는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제 환자 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68세의 나이에 오른쪽 팔을 맥없이 늘어뜨린 채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동네 헬스장에 다니며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트레이너와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트레이너는 롭에게 15파운드짜리 덤벨을 들고 일주일에 3번씩 목 뒤로 들어 올리는 숄더 프레스를 시켰습니다. 롭은 첫 달이 지난 후 어깨가 불편하다고 트레이너에게 말했지만 트레이너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며
어깨가 새로운 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롭은 꾹 참고 계속했습니다. 6개월 차가 되자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아파서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9개월 차에는 팔을 가슴 위로 들어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그를 진찰했을 때 그의 회전근개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심하게 부어올라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모든 상체 운동을 전면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어깨가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그 끔찍한 3개월 동안 그의 나머지 상체 근육은 안타깝게도 모두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강도 높은 물리치료를 견뎌냈고 신체 구조에 맞는 안전하게 밀어올리는 법, 즉 올바른 자세로 몸통 앞쪽에서 밀어올리는 프레스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통증 없이 다시 어깨를 훈련할 수 있게 되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71세가 된 롭은 마침내 그 끔찍한 목 뒤로 하는 프레스를 시작하기 전에 근력을 겨우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그 2년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운동은 바로 기계에 앉아서 무릎을 펴는 딥니 익스텐션, 즉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업용 헬스장에 꼭 있는 단골 운동 기구입니다. 겉보기에는 앉아서 편하게 다리만 까딱거리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안전해 보이는 기계이지만 여기에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세로 저항을 이겨내며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쭉 뻗을 때 대퇴사두근이 수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 관절 안쪽에서는 무릎뼈를 양쪽에서 가위로 강하게 싹둑 자르는 듯한 엄청난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도 잔인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무릎 관절이 이 기계에 의해 한번 망가지고 나면 여러분은 하체를 단련하는 그 어떤 훌륭한 운동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레그 익스텐션 기계는 물리치료사의 엄격한 감독하에 특정한 무릎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재활하기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 설계된 의료 보조 기구였습니다. 애초에 노화로 인해 연골이 얇아진 관절을 가진 일반인들이 무거운 무게를 달고 수십 번씩 뻥뻥 차올리며 근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헬스장 직원들은 이런 복잡한 의학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건강한 근육을 만들고 부상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3가지 운동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운동을 무심코 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알려드린 근육을 기르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2가지 기적의 운동을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육 생성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운동 그 자체만으로는 여러분의 몸에 근육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육 성장의 80%는 여러분이 입으로 집어넣는 음식, 즉 영양에 달려 있고 나머지 20%만이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운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완벽한 자세로 벽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의자 스쿼트를 100번씩 수행한다고 해도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 섬유를 수리하고 더 크게 키우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제때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말 그대로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근육을 키우고 근감소증과 싸우는 시니어분들의 신체 구조에 완벽하게 맞춤 설계된 완전한 고단백 식단 계획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뻔하고 지루한 다이어트 식단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나이에서도 잠들어 있는 근육의 성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맛있고 준비하기 쉬우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고단백 레시피가 무려 93가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입이 심심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까지 모든 레시피는 운동 후 여러분의 근육이 완벽하게 회복하고 팽창하는 데 정확히 필요한 영양소 비율을 계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시니어의 근육 생성 하나만을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근감소증을 이겨내고 20, 30대에 잃어버린 근력을 다시 되찾는 것에 진심이시라면 이 식단 계획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을 확인하여 93가지가 넘는 모든 기적의 레시피에 즉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 저는 시니어의 90%가 결핍을 겪고 있는 넘버원 영양제에 대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영양소의 결핍은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닭가슴살을 아무리 많이 씹어 먹어도 근육이 자라지 못하도록 뒤에서 은밀하게 방해하는 숨은 범인입니다. 내일 공개될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과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만이 이 중요한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켜두어 내일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십시오. 이 엄청난 건강의 기회를 절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배운 그 두 가지 안전한 운동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올바른 영양으로 몸의 연료를 빵빵하게 채우고 여러분의 근력이 젊은 시절처럼 다시 샘솟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십시오. 내일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